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제20강 업무 숙달 및 개발 속에서 인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강에서부터 차분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왜 인재 얘기를 했을까요? 라는 것을 금방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인재를 어디에서 매시고 싶사가 아니라 첫째,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해피들의 가족들, 또 애정자들, 관심자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십시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왜 인재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맨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라. 여러분 자신을 말하자면 코디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트이니까.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들고 다니면서 깨째지하고 다니고 아침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부숭부숭. 그런데 이거 좋은 상품이야, 사봐. 여러분, 구매력이 당겨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산뜻한 모습에 제가 사실 어제 어떤 한 분을 참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뵐 때보다 옷도 참 화사하게 잘 입으시고 그것도 정장으로 딱 입으시고 머리도 딱 하시고 단정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품격 있다. 품격 있다. 즉 말하자면 이분이 가게를 점포를 제대로 갖췄다. 인테리어를 잘했다. 자, 그것이란 말이에요. 인재의 시작이 먼저 나를 말하자면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하나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인재 속에서 조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활동해서 말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해피드레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자, 때가 이르러서 보니까 전국에 우리 해피드레가 1000개 이상, 2000개 이상 자, 우리 거래처들이 생겼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움직였던 여러분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수만 명을 말하자면 이끌어 가시는 리더자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부산을 갔다, 광주를 갔다, 대구를 갔다, 대전을 갔다, 인천을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할 거란 말이에요. 저분들이 해피드레의 처음에 창업 공신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야, 대단한 분들이 얼굴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은 위치까지 갔을까? 얼굴 한번 듣자.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 갖춰주지 않고 깨끗이 모습으로 가서 옛날에 누구처럼 인사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잘해요 갱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어야 또 다른 인재를 배출하는 거예요. 인재와 인재가 만나야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재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을 때 과장일 때 보니까 부장 역할을 하고 부장일 때 보니까 이사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이사를 할 때 보니까 이미 상무 전무 역할을 하고 상무 전무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대표감이 들어가. 그래서 당시에 대기업으로서 최연소 회장에 올라섰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9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당신의 뜻을 못 이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뜻을 이뤘다. 역시 앞서가는 사람이 뜻을 이루더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인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재가, 그래 나 인재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인재를 하란 말입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화장을 잘해야 됩니까? 멋있어야 됩니까? 예, 그것도 기본으로 갖춰져야죠. 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움직이는 마트다. 어떤 마트냐? 동네 슈퍼마켓이 아니고 나는 적어도 이 마트나 적어도 백화점 수준의 마트다 라는 자부감을 갖고 대할 때도 정중하게 대하고,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대하라.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중히 조용진 드림 이렇게 해서 문자만 한번 이렇게 꼭 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자, 정중히 조용진 드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요새 그런 문자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정중히 조용진 드림 뭐 그런 거 뭐 드림 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든지 문자를 할 때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문자는 그렇게 보내고 마음 그냥 아무렇게 대하는 거냐? 저 사람 나보다 어려, 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아, 뭐해, 사회 경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아무데나 아무렇게 맞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문자를 보내듯이 똑같이 정중하게 메셔요. 어떤 분을 만나든 성심성의껏. 제가 간혹 커피숍에서 이렇게 메실 때 제가 커피를 직접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잠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제가 많이 지친 거예요. 사실은 웬만하면 제가 미리서 차도 주문해 놓고 또 작지만 냅킨도 깔아놓고 제가 가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메시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잠시 이렇게 갖다 드세요 할 때는 제가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 상황에. 똑같이 해야 한다. 행동도 문자도 말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사람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에티켓을 갖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도 이렇게 너에게 에티켓을 갖췄으니까 너도 나에게 에티켓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A를 갖췄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A를 갖추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나를 아껴달라. 당신을 아끼니까 당신도 나를 아껴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섭섭해지죠. 즉 우리가 그것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 적어도 그러한 인재를 맞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코드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즉 말하자면 에티켓을 갖추고 A를 갖추고 성심성의껏 대하는 그런 인재된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야 돼요. 19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 길을 가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 하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큰 부를 축적하시려면 좋은 인재를 맞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 애씀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남이 아니고 너만 해, 나는 할게.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간혹 주변 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카톡 따오기 안 합니다. 여기서 받았고 요리 넘겨주고 그거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새는 말의 성찬 시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들으면 깜빡할 정도로 좋은 말을. 그런데 정작 보내는 당사자가, 그 좋은 말을 보내는 당사자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 지는 실천도 못하면서 좋은 말 보내주면 그렇게 하고 살아면 나만 힘들으란 얘기입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보내지도 않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아주 정말 이건 공공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이다, 한 번쯤은 새겨볼 말이다 하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카톡 같은 거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전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실천하시라. 자, 그런데
인재가 되는 제일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얼만큼 중요하냐? 자, 봐보세요.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줘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정성, 변함없는 진정성. 사람이 변하기가 참 쉬워요. 변하기가 쉬운데 그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그대로 말하라. 그냥 감추지 말고 위장하지 마라. 특히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동지, 나와 함께 같이 가야 세상을 살아가야 할 동반자. 즉 말하자면 지금 이 강의가 뭡니까? 인재를 맞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말하자면 뜻을 펼쳐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이 분명히 느끼도록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이라. 실천하라. 진실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인재가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속아주지 않아요. 다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모으는 재주일 뿐이에요.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면 상대방이 모르고 넘어가 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되게 말하라. 진정성 있어라. 이게 중요해요. 아주 진실성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을 구사한다 했으니까, 자, 동반자를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인재를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내가 A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분을 맡기 위해서 자, B라는 분을 맡습니다. 자, 내가 인재가 되었어요. 자, 이분의 인재를 맡습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이분을 영입을 했어. 서로 주고받았어. 자, 여기에 뭐가 비롯된다고요? 진실성은 무엇으로 말하자면 귀결된다고요? 신뢰,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내가부터 불쏘시개더라. 내가 먼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B에게 전달돼요. 그런데 B 하나 가지고 이 일이 됩니까? 둘이서 큰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B가 이와 같은 것을 잘 배워서 또 C를 맞아야 돼요. 세 번째 C를 맞아야 돼요. 또 예를 들면 B가 D도 맞을 수 있겠죠. C로 끝날 수도 있고 또 E를 맞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매실 수도 있고 두 사람을 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A가 저신을 짜리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B가 C나 D나 E를 A에게 소개를 해줘도 내가 진실성을 보였으니까 뭐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내 주변 분. 자, 이분도 좋은 인재 해서 소개를 했어. 그럴 때 꼭 갖춰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B에게 소개를 받은 C나 E나 D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전화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이게 기본 A예요. 내가 이 B의 상급 자리에서 함부로 연락하지 마라. 함부로. 가급적이면
틀리면 어찌해야 되느냐? B에게 내가 C에게 할 말이 있는데 D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왜? 그 일이 뭐겠어요? 나와 너의 공통적인 이익이 있다. 이익. 그래서 C가 필요해. 그래서 D와 대화가 필요해. 그래서 E와 함께 만날 필요성이 있어. 봐봐요. A와 B, 이와 같은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너와 나와 함께 공통적인 이익이 있어. 이래야 우리가 큰 뜻을 펼쳐갈 수가 있어. 먼저 B를 설득하라. 설득. 만나기 앞서서 설득을 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러세요. 만나세요. 전화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사유로 둘 어떻게 말할지 3 결론 요것을 사전에 B에게 전달해주고 이러이러한 뜻으로 B가 전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맞으셔도 돼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내가 D를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날 계획인데 만나기로 했어. 이건 벌써 늦은 거예요. 만날 계획인데 내가 D에게 얘기할 테니까 그날 어렵지만 B도 같이 참석해 주면 안 될까?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D를 만난다고요? 나와 너 A와 B의 공통적인 목표 이익을 위해서 D를 만나는 거니까 그때 시간이 허락되면 어디에서 만날 계획인데 A가 B도 오고 D도 같이 만났으면 어쩔까? 가급적이면 소개한 B를 같이 만나라. 이 취지를 먼저 알게 하고 B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D를 만나기로 했는데 B야 같이 만나자. 가서 보니까 전혀 자기는 모르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B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자, D가 생각할 때 A하고 B하고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신뢰가 있는 줄 알았더니 B가 전혀 금시초문해가지고 D하고 직접적인 얘기가 되는 걸로 되면 뭐예요? B가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동안에 진실성 있게 쌓았던 신뢰가 물거품이 되본다. 조금씩 흐트러져 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큰 조직을 만들 수 없다.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는 순간부터 지금부터라도 제 말씀처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같이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B에게 다 사유 어떻게 결론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한다. 알고 같이 만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부지런히 D에게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하려고 했던 부분이 B가 다 하니까 나와 B가 같이 D를 설득할 수 있다. 2대1로 오면 이긴다. 그죠? 그럼 뭐예요? B는 절대적으로 나를 더욱더 믿게 되고 나의 분명한 왼팔 오른팔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21강에서 뵙겠습니다.